인류의 삶을 이어온 푸르른 땅. 지구가 아낌없이 내어준 자연 속에서 우리는 풍요롭게 살아왔습니다. 지구의 자원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온 시간들. 인류는 이제 새로운 전환의 시점을 맞았습니다.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는 그린 에너지, 물, 바람, 태양의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소중한 자연을 보존하고 존중하는 길. 함께할 때 강하고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자연과 더불어 조심스럽게 내딛는 충남의 첫걸음. 함께 따라가 볼까요? 째깍째깍. 오늘도 조금씩 인류 생존 최후의 시각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환경 위기 시계. 교통 발전과 산업 발달, 경제 향상을 목표로 숨가쁘게 달려온 21세기의 우리. 위기가 커질수록 12시에 가까워지는 환경 위기 시계. 지구촌 곳곳에서 산불과 지진, 해일과 최악의 가뭄 등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난 2021년. 지구의 환경 위기 시계는 9시 42분, 12시까지 겨우 2시간 18분 남았습니다. 탄소 중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에 이어 올해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회는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이라는 5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 환경 행동 방안을 강화하고 나라 간 공조를 공고히 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With the effort to achieve net 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no later than 2050. 현재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 철강과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켜온 주축이자 공장을 통해 생산 제조를 하는 이른바 굴뚝산업인데요. 굴뚝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 즉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의 주범입니다. 전국 58기 화력발전소 중 29기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충청남도. 2019년도 TMS 배출량을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발전업이 40%를 차지합니다. 그 발전업이 배출되어 있는 것의 거의 대부분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2019년도에 각 사업장별 배출량을 따지면 상위 10%, 1등부터 10등까지 안에 5개가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석탄화력발전소가 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업종입니다. 충남은 특히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배출량입니다. 수입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당진화력발전소는 1999년 1호기와 2호기 준공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모두 10호기가 준공됐고 현재도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76만 5천 볼트의 초고압 송전탑을 세운 곳이 당진화력에서 출발하는 저 송전탑입니다. 그리고 송전탑 왼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당진화력 세울 때 1, 2, 3, 4호기를 먼저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차로 5호기, 6호기를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당진 화력발전소 앞에는 2018년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된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밀착 환경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데이터, 또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데이터, 그리고 국가기관이 하는 데이터까지 모든 측정 데이터를 비교 분석을 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자료와 같이 이렇게 보고서를 쉽게 만들어서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이 쓸데없는 오해는 불식을 시키고 또 바르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빠른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정기적인 측정과 조사. 당진발전본부 환경감시센터에서는 발전소 주변에 환경질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음 측정은 매일 하고요. 그다음에 대기 측정은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은 토양, 해수, 폐수, 그다음에 악취 이런 분야 항목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측정을 하고 있어요. 이번 정기 측정 항목은 토양과 악취, 소음과 대기질입니다. 이게 그 분석실로 옮겨가지고요. 중금속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늘에서 말려서 이제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중금속 분석을 하고, 유기 분석 같은 경우는 생토를 사용해가지고 바로 이제 유기물 분석을 합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싣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충청남도. 2018년 3월 충남 에너지 전환 비전 2050 선포식을 갖고 충남도민 중에서 시군과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해 선발된 에너지 기획단과 함께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수립했으며, 같은 해 10월 충남 부여에선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 그린피스와 환경운동연합, 미국과 영국, 캐나다의 전문가 등이 참석한 학술 회의를 열고 국내외 에너지 전환 이슈를 다뤘습니다.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세계가 함께 힘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충청남도는 아시아 지방정부 최초로 탈석탄 동맹에 가입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요. 선언문을 우리 교수님께서 영국 대리 대사님과 캐나다 참사관님께 이렇게 전달. 탈석탄 선언에 이어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의 길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는 충청남도.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국내에 탈석탄 이슈를 공론화하는 한편 2032년까지 총 14기의 화력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으로 지난 2020년부턴 충남의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안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 대응 사업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녹색제도 과제를 추진하는 충남형 그린 뉴딜.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과 재정 투자로 구조 전환을 촉구하는 뉴딜, 그 그린과 그 뉴딜이 합쳐진 말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데요. 이래서 우리 충청남도는 이 탈탄소 사회로의 그 대전환을 위해서 그린 산업을 육성하고 생태계 회복을 통한 그 지속 가능한 그 사회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충남형 그린 뉴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녹색 친화형 인프라 구현, 그 신재생 에너지 선도,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개 분야 107개 사업에 민간 자본을 포함해서 31조 4천억 원을 투입하고 이로 인한 기대 효과 23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충남형 그린 뉴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남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한 녹색바람. 시민단체들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난 7월 충남 아리백 시민클럽 발대식이 열린 충남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의 권고를 기초로 설립한 지방의제 20일 추진기구로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충남의 민관협력기구입니다. 1992년 리우 선언을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개념들이 정립이 됐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전 지구적으로 지구를 살리자는 그런 마음에 동참하고 연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것이 이제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의 시작인데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이런 인류의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봉착된 문제들을 전 지구적으로 함께 연대해서 풀어보자는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현 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해 인류의 탄소 중립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중앙 집중형 화석 연료 에너지 시스템을 지역 분산형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민이 되기 위해 발대식 후에 이어진 열띤 토론.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가정생활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탄소 중립 지원 정책 수립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촉구 활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현재 OECD 국가 재생에너지 비율도 낮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높고 그런 상황 속에 시민들이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그리고 재생에너지 100% 생산하는 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먼저 실제로는 시민들이 먼저 좀 출범을 하면서 기업이나 정부 정책들을 좀 끌어내는 그런 취지로 오늘 충남 아리백이 발족하고요. 우리 도민이 스스로 에너지 문제와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너지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드리고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인 아리백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자는 국제 캠페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업재편 속에서 노동 현장과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고 보다 노동 친화적인 대안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개념인데요. 충남연구원에서도 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피해를 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에서 전적으로 감당하도록 놔두면서 나머지 지역에서 혜택을 누렸던 그런 어떤 상황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질 부분, 그다음에 지방 정부가 책임질 부분, 또 발전 공기업이 책임질 부분, 또 시민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확실히 하고 그 부분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천연기념물 제169호로 지정된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숲. 이곳에도 새로운 녹색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났죠. 여기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여기 동백정을 많이 이제 오르고 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여기가 시원해서 여름철에는 그 당시에는 선풍기도 없던 시절이에요. 여기 올라오면은 아주 시원해가지고 그 밤에 여기서 잠도 자고 가고 했었습니다. 서해 해금강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1970년대 동백나무 숲 아래 고운 모래와 맑은 물로 유명했던 동백정 해수욕장. 여기가 1976년도까지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지금 바라다 보이는 이 남쪽 이 해안가는 삼자형으로 그 해안선이 굉장히 아름다웠고 저 뒤편으로는 긴 해수욕장이 있었습니다. 한 2.5km에서 3km 정도 되는 해수욕장이 있었어요. 아주 전국적으로 볼거리가 충분한 아름다운 해수욕장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석탄 화력 발전소가 세워지면서 홍성돈 씨의 고향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랑리에 발전 용량 40만 킬로와트의 서천 화력발전소가 착공 5년 2개월 만에 준공됐습니다. 민수용으로 쓸 수 없는 저질탄을 주원료로 활용하게 될 이 발전소는 처음으로 국내에서 가공한 터빈 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주요 기자재의 55%를 국산화했으며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리 기술진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이쪽은 좀 정치적인 것이 좀 있었겠죠. 바닥이 그 안반인데 차돌 안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지반이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이 있었고 인접한 그 보령의 성주탄광에 저질탄을 소모시키기 위한 방책이었던 걸로 봅니다. 처음에는 참 발전소가 생기면서 주민들은 약간의 기대도 했었죠. 많은 소득을 좀 얻을 수도 있겠다, 또는 도시화되겠다, 그런 꿈에 있었지만 그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발전소에 그 야적되어 있는 석탄 가로로 해서 마을을 좀 온통 덮었죠. 심지어는 빨래를 넣을 수도 없었고 배추밭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어요. 배추 사이로 전부 그 탄가루가 날랐기 때문에. 1970년대 토건 개발의 상징과도 같았던 서천 화력발전소 건설. 지난 2017년 서천 화력 1호기와 2호기가 34년 만에 폐쇄되면서 이곳에선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해수욕장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중부발전과 서천군은 동백정 해수욕장의 복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동 TF팀을 만들었고 2021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공사와 함께 생태공원, 짚라인 등을 지어 서천의 대표 관광지로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중부발전은 해안선 500m의 해상 생태계와 동백나무숲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복원할 계획입니다. 동백정 해수욕장이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우리 중부발전과 서천군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옛날 그 옛 모습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머무는 휴양지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하는 거. 지역민의 추억 속에 살아있던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사업은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희생한 주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자연을 되돌리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자리한 태안화력발전소. 원북면 주민들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재활용해 영농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 시설은 저희 그 마을에 있는 이제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그 냉각을 위해서 사용하는 냉각수가 그대로 버려지니까 바다로 그 열을
저희가 좀 가져다가 저희 그 온실에 난방, 냉방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폐열 재활용 시설입니다. 45도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이 온실에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는 열원 에너지를 만드는 비용은 거의 무료에 가깝게, 이걸 가동하는 전기만 이제 비용을 부담하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김시회 씨의 농장은 첨단 스마트팜. 발전소 폐열로 탱크를 가열해 온실의 온도를 조절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컴퓨터로 제어합니다. 예, 이제 폐열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 더운 물이 저 위로 올라가서 온도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가열을 할 때도 있고 또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냉각탑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삽을 들고 흙을 퍼나르는 농사가 아닌 물과 컴퓨터로 운영하는 깔끔한 환경. 태안화력발전소 인근에 자리한 광활한 간척지엔 대규모 스마트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온실 안 재배동에 들어서자 눈길을 사로잡는 토마토. 열매는 공중에 주렁주렁 매달렸고 뿌리는 물을 공급하는 호수와 함께 인공 토양에 묻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뿌리 한번 보세요. 네. 이 상태고. 네. 지금 방제 오늘 한 게 지금 뭐가 많이 보여서 그런 거지? 가로이가 예 많이 보인 건 아닌데 거의 이제 트랩당 한 마리 정도. 마치 거대한 식물 공장을 연상하게 하는 유리온실이 한국 농업의 미래를 보는 것 같은데요. 태안군과 서부발전의 지원 아래 운영하는 곳으로 스마트팜 기술을 테스트하는 실증 농장입니다. 이곳 이원 간척지는 간척이 끝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바다와 가까웠던 곳은 아직 염해가 있어 정상적인 벼농사가 어렵습니다. 또한 처음 간척할 당시와 달리 쌀 소비량이 감소해서 대량의 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경쟁력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스마트팜이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전자장치나 컴퓨터 시스템들이 적용된 운영 방식이다 보니 일반 농민들이 수용하기에는 비용적,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 고령인 농촌 주민들은 농사에 대한 지식은 풍부하지만 정보통신 기술에는 익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지역 농민들에게 스마트팜 교육과 노하우도 전수하고 있다네요. 다양한 설비와 시스템이 적용된 스마트팜이 지역 농민 및 젊은 귀농인들의 교육 및 교류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여기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고 제품을 현장 실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충남 태안반도의 북쪽에 위치해 서산시와 태안군의 해안으로 둘러싸인 가로림만. 입구가 좁고 만의 내부가 넓은 호리병 모양으로 북쪽의 덕적군도가 방파제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굴이나 김양식은 물론 어패류의 훌륭한 서식지가 되어줍니다. 예로부터 어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동시에 다양한 생명을 이어온 천혜의 청정갯벌. 이슬이 모여 숲을 이뤘다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광활한 갯벌에서 생산되는 감태와 바지락 맛이 일품입니다. 가로림만 지킴이를 찾아온 곳은 서산시 대산읍의 한 작은 마을. 저는 대산읍 오지리에 사는 이장 지윤근입니다. 네, 옛날부터 거기 컸고 또 어려서 이제 그 바다로 낚시일도 다니고 해가지고 잘 알죠. 오지리 마을에 대해서는. 어렸을 땐 개구쟁이였지 뭐 그냥 여기저기 어디 저기 참이막 뭐 그런 데 원두막 있으면 가서 저녁에 서리도 해 먹고 망둥어 같은 거 낚시질 그리고 뭐 게 같은 거 칠게 같은 거 잡아다가 반찬 없으니까 밥 반찬 해 먹고 그런 거 들어있었지요. 한때 가로림만의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갈려 오랜 기간 동안 반목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로림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2020m에 이르는 조력댐으로 갯벌을 막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7년 넘게 날카로운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서산시 어업 인구의 91%, 태안군 전체 어민의 25% 이상이 가로림만 갯벌을 생업터전으로 삼고 있었던 상황. 그냥 오로지 바다에서만 그 소득을 보고 사는데 바다를 지켜줘야 우리 주민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있어야 우리 마을이 형성되는 거고.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결국 무산된 조력발전소 건설. 여기엔 숨은 조력자가 있었다는데요. 아니 물범이 저기 쉽게 말하면 아주 은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우리 마을을 지켜준 장본인이 물범이죠. 하여튼 물범을 덕은 우리는 톡톡히 봤지. 물범이 아니었더라면은 우리 지금까지도 아마 그 목숨 걸고 아마 그 공사판이가 싸웠을 거예요 아마. 가로림만의 수호신 전박이 물범. 아무런 방해 없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서식지를 지키기 위해 앞장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가로림만 그 근처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옛날에는 친구들하고 이 갯벌에서 뛰어놀고. 충남 도의회에서 전박이 물범 및 서식지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승재 의원. 2016년도에 해양 보호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이제 지표식물, 환경의 지표 동물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가로림만에 서식하는 전박이 물범이에요. 가로림만 전박이 물범인데 이 친구가 우리 천연기념물 331호로 지정이 돼 있고 멸종위기 등급 2급이에요. 그런데 이 내륙에서 물범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여기거든요.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에 자리한 벌말 선착장. 서산 태안환경운동연합 권경숙 사무국장이 전박이 물범 관찰을 위해 선착장을 찾았는데요. 물때를 맞춰 정한 날, 하필 비가 거세게 내리네요. 이장님 모자 비 많이 맞아서 괜찮요? 아이고. 이장님 오늘 좀 비가 오는데 괜찮을까요? 글쎄 오늘 비도 오고 날씨가 좀 불편해가지고 가면 물범 나올라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서 보러 가봐야지요. 가면 또 운이 좋으면은 또 여러 마리 볼 수도 있고. 여기 있죠. 이렇게 뾰족뾰족한 바위 있죠. 네, 거기가 지금 옥도고요. 옥도 앞으로 이렇게 모래톱이 드러나죠. 저쪽이 우도, 서우도 쪽입니다. 이 앞에 이렇게 드러난 모래톱 주변에 전박이 물범이 그 활동을 하고요.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견되는 전박이 물범은 한 해 200에서 300여 마리. 대부분 백령도 인근에 서식하고 있지만 최근엔 가로림만 모래톱 주변에서 매년 10여 마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로림만 생태계가 건강히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지금 바로 앞에 와 있었는데 저희가 이쪽으로 걸어오니까 물속으로 들어갔고요. 순간 물속에서 머리를 내민 전박이 물범 한 마리. 동그란 머리와 새까만 두 눈이 무척 귀엽네요. 가로림만의 전박이 물범은 개체수가 많지는 않아요. 10마리 내외. 저희가 관찰했을 때 가장 많았을 때가 12마리인데요. 전박이 물범이 이렇게 내만 깊숙이 안으로 들어오는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가로림만 뿐입니다. 얘가 끝에 저게 지금 모래톱에 물이 빠지면 고기만 드러나는 섬처럼 된 곳에 서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그 옆으로 보통은 7, 8마리가 와서 계속 한 마리씩 왔었거든요. 이 전박이 물범 덕분에 가로림만은 조력발전소 대신 지난 2016년 국내 최초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실 전박이 물범은 다른 곳에서는 바위 위에 서식을 하거나 그리고 번식지에서는 유빙 위에서 새끼를 낳는데
이곳에 서식하러 와서 가로림만에는 모래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래톱이 변화하거나 이곳이 어떤 다양한 변화 요인으로 인해서 모래톱이 사라지거나 그렇게 되면 점박이 물범이 이곳에 계속 서식하기는 좀 어려운 조건일 것 같고요. 아직은 전반적인 가로림만 점박이 물범의 생활사가 밝혀지지는 않아서 저희가 조사하고 연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로서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충청남도와 서산시는 물범이 논이는 생태계 유지를 위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추진 중. 연간 4천억 원을 넘을 거란 경제적 가치도 가치지만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공간이란 의미도 큽니다. 국내 최초이자 최대 해양생물 보호구역인 가로림만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 관리를 위해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2,448억 원을 투입하여 화학과 상생발전 공간, 체험과 역동적 활동 공간, 조용한 삶과 휴식의 공간 3가지 조닝 계획으로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천연기념물 제331호인 점박이 물범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생태 체험, 생태 교육, 그리고 해양 생태 복원 중심의 다채로운 생태 공간을 계획하고자 필수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림만에 서식하는 해양 생물은 420여 종. 해양 생태 중심지로 거듭날 경우 연간 예상 방문객은 400만여 명. 가로림만의 가치는 무궁합니다. 충남 서천군의 유일한 섬마을 유부도. 2021년 7월 유부도의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세계적인 보물이 됐습니다. 섬의 면적은 여의도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섬 크기보다 20배가 넘는 갯벌이 드러나는 곳인데요.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와덴해와 비교하자면 한국의 서남해안 조간대는 배후에 암석해안이 우세한 산악형 경관. 특히 유부도 갯벌은 기후의 변화, 다양한 지형, 조류의 흐름에 따라 실려오는 펄이나 모래의 성분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갯벌이 함께 나타납니다. 다양한 퇴적물의 특징을 보여주는 여러 형태의 갯벌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서남 해안 갯벌만의 특징이죠. It is a superb laboratory with the tidal flats for sedimentary processes, and everywhere you have organisms around. It's really exceptional, and the earlier get it on the list, on the World Heritage List, because it deserves to be on the World Heritage List, the better. So I would support that very much. 매년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날아오는 유부도. 특히 도요물대새는 무려 지구 반바퀴를 돌아 찾아온다네요. 매년 북반구에서 남반구까지 1만 5천 킬로미터가 넘는 먼 거리를 왕복하는 도요물대새. 장거리 여행의 중간 기착지가 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서남해안 갯벌인 유부도입니다. 먹이 보충을 하지 못하면 개체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철새들의 생존과 보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이죠. 이 유부도 이 지역이 이제 거의 남아있는 마지막 거의 건강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동하는 새들의 이제 중간 기착지 정거장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높죠. 유부도 해양 생태 보전 사업을 추진 중인 충남도와 서천군은 폐염전을 없애고 갯벌과 습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해안의 갯벌은 이제 세계 5대 갯벌로 꼽히기도 하지만 또 최근에 바로 지난달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한국의 갯벌이 등재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갯벌의 자원을 충남은 357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갯벌 자원을 충남에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서해 갯벌은 수산 자원의 산란장이자 바로 보고이자 바다 생물의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갯벌의 생태계에서 주는 가치는 일반 육지에 있는 논의 가치에 비해서 100배 이상의 그 생태계 서비스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산을 충남은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서천구는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서천 갯벌이 등재된 이후에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서천 군민과 함께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가장 큰 그 노력으로는 2018년도에 습지보호 지역을 53제곱킬로미터로 확대 지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서천 갯벌을 보존,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모두 다 동의하여서 68.09제곱킬로미터로 확대하고 그 전부의 모든 갯벌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인종과 국가, 종교와 문화를 초월한 세계인에게 미래 세대에 전달해줘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은 그린시티. 충남의 자랑스러운 보물입니다. 충남이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그린 정책은 바로 수소산업 육성. 세계적인 청정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을 수소경제 강국으로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국내외 수소산업 선도기업이 한자리에 모인 세계 최초, 국내 최대 수소 모빌리티 전문 전시회에 참가해 수소산업 분야로 추진 중인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홍보하고 글로벌 협력 채널 구축과 충남 수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을 개최해 선진국의 수소에너지 산업화 기술과 인프라 구축 전략을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처음 개최한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이 어느덧 올해로 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수소에너지 현실화를 위한 과제입니다. 탄소 중립과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수소 산업 육성에 나선 충청남도. 2020년 7월 마침내 정부로부터 수소 에너지 전환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수소 경제와 그린 뉴딜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다져나가게 됐는데요. 충남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천안과 보령, 논산과 당진, 공주와 홍성 등 9개 시군.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그 중기부에서 신기술에 대한 어떠한 그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증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그 화력발전소에 나오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수소를 갖다가 차세대 충청남도의 먹거리로 미래 에너지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수소 규제자의 특구는 저희가 그러한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그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에 묶였던 기술을 시험하고 실증하며 개발할 수 있는 규제 자유특구. 충청남도는 2024년까지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수소 충전 시스템, 수소 드론 장거리 비행 등 3대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 테크노파크에서는 지금 3번째 이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충남의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원받은 기업들과 충남의 수소 기업들, SPG 수소와 그다음 페리티, 그리고 이제 수경화이 참석하고 있고요. 이런 수소 제품들은 저희들의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기업 지원 사업이나 R&D 사업들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되겠고요. 수소 에너지 활용의 대표적 사례인 수소 드론. 큰 배터리를 장착해야 하는 전기 드론에 비해 연료 전지와 작은 보조 배터리 설치로 무게가 훨씬 가벼워 장거리 비행이 가능합니다. 헬기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드론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지죠. 네. 저희는 충남도청, 충남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받아서 현재 이제 규제자격 특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규제자격 특구 사업 내에서 액화수소 드론 파워팩 실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배터리 드론하고 다르게 비행 시간이나 페이로드를 좀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드론이고요. 위쪽에 보시는 게 액체수소 저장 탱크입니다. 이 내부에 고압 기체수가 아니라 액체 상태의 수소가 담기게 되고, 이 액체수소 저장 탱크에서 수소가 기화돼서 아래쪽에 보시는 연료전지로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연료전지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이 드론의 모터를 돌리고 이제 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치입니다. 액체 수소는 기체 수소에 비해 부피가 800분의 1로 줄어 대량 저장과 운송이 가능하고 충전 시간도 대폭 짧아지게 되는데요. 또한 고압이 필요한 기체 수소와 달리 액체 수소는 돌발적인 폭발 위험성도 해소할 수 있어서 더욱 안정적입니다. 핵심 기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공단열 기술과 연료 제어 기술이, 연료 공급 제어 기술이 있는데, 진공단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이제 액체수소가 20켈빈, 그러니까 영하 253도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장시간 동안 보관을 할 수 있게 단열을 유지하는 게 일단 1차적인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연료전지로 기화된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그 기화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두 번째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미래를 위한 친환경적인 청정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에너지. 생산 방식에 따라 그린 수소와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세 종류로 나뉩니다. 그린 수소는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 생산하고, 그레이 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인 부생수소와 천연가스를 개질해 만든 추출수소를 뜻하며, 블루 수소는 그레이 수소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을 적용해 생산하게 됩니다.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부생수소가 약 9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수소 생산을 위한 추가 설비 투자 비용 등이 없어 경제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부생수소란 옆에 석유화학 공장에서 나프타라는 중질의 가솔린을 이제 옥탄가가 높은 가솔린으로 개질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를 저희가 부생수소라고 합니다. 그 부생수소들을 순도를 높여서 99.99% 이상의 수소의 순도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충남 서산의 대산 산업단지에 준공된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생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한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상업발전소로, 그동안 석유화학 공장의 공정 과정에서 얻은 부생수소는 공정 시 태워지거나 버려져 왔지만, 이젠 배관을 통해 연료전지 발전소로 공급해 전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전 용량은 이 한 대가 440kW의 전격 출력을 내고 있고요. 총 114기가 있어서 50.16MW의 발전 용량을 갖고 있는 발전소입니다. 연간 서산시 가구가 1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전기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에너지. 친환경 발전소로서 단순히 오염물질을 생성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서 연료전지마다 1미크론의 필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미세먼지를 걸러서 필터링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이 양은 연간 35만 명 정도가 호흡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핵심 소재 기술 개발로 주목받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충남 천안에 자리한 한 대학교.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에서 근무하는 이창현 교수입니다. 암모니아는요, 화학식으로는 NH3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연소가 되면은 질소하고 그리고
수소와 어떤 산화물의 형태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암모니아로부터 수소를 추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암모니아 형태로 수소를 갖고 올 수가 있겠다. 질소와 수소로 이뤄진 화합물인 암모니아. 상온에서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무색의 기체로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연간 2억 톤 이상이 생산돼 산업에 사용되고 있는 암모니아가 최근 새로운 수소 저장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창현 교수의 주 연구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암모니아 전해. 스택 형태로 해서 쌓게 되면은 이 형태에 따라서 킬로와트급도 되고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기가와트급, 메가와트급까지의 전해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전기화학 방법은 저희가 중간에 분리막을 씁니다. 그래서 이 분리막을 저희가 개발한 분리막을 사용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쪽 전극 쪽에서는 수소가 만들어지고 다른 한쪽 전극에서는 질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작동 온도는 상온이라든지 한 10도 정도에서 구동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 에너지원을 가함으로써 전기학셀을 구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연구팀의 수소 분야 핵심 소재 기술은 최근 기업에 이전돼 실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 충남의 기업을 찾아가 볼까요? 2019년부터 수소 사업을 시작한 이곳에선 수소 연료 자동차가 사용하는 수소 충전소를 충남 당진 등의 시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소 수전회를 할 수 있는 대기업과의 공동 연구로 인해 가지고 수전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전회 기술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그 수전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수소 액화 충전소, 그다음에 연료전지 발전 플랜트 이런 기술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친환경 에너지 연구를 꾸준히 해온 김일환 대표이사. 수소 충전기와 탱크, 컴프레서 등의 부품을 들여와 플랜트 건설 구조물을 짓듯이 조립하는 방식으로 수소 충전소를 완성하고 있다네요. 우리 회사는 지금 전국의 수소 충전소를 갖다가 지금 5개가 지금 상업 운전을 하고 있고 지금 10개 정도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내년도까지 이 25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 무난하게 구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도에 우리가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 구축 작업에 적극적으로 매진을 하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충남은 수소 자동차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기존의 자동차 부품을 하는 업체들이 수소차 부품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저희 충남에서는 지속적으로 될 것이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확대하면은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수소 쪽의 대기업들이 H2 코리아 서밋을 구성을 했습니다. 즉 대기업들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효성이라든지 하나라든지 대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사업을 하기 따라서 저희 이제 중소기업들이 그에 따른 이제 부품 개발이 이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시티 충남이 지향하는 탈탄소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도시 중 하나인 당진. 지난 2019년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설립한 당진시 에너지센터에선 에너지 교육과 시민 강사 양성, 찾아가는 에너지 전환 교육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에너지센터는 궁극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실현 그리고 당진시 에너지 전환 비전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 공유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교육 홍보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든지 사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연구 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이익 공유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국내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자리한 충남 당진. 전력 자립도가 400%를 넘길 정도로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아 재생에너지 확산과 탈석탄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바로 당진 에코파워 태양광 발전소 현장인데요. 이 자리가 애당초에는 화력발전소가 들어설 자리였는데요. 여기 30만 평방미터에다가 9.8 메가와트급 태양광 시설을 했는데요. 13기가와트 시 정도의 발전 시설입니다. 이 발전 시설은 당진 전 가구가 한 6% 정도 1년에 쓸 수 있는 정도의 발전량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대기 환경 개선 요구를 받아들여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태양광 발전소로 전환한 대한민국 최초 사례 당진시. 충남에서 가장 먼저 지역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 특별시입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이 13기가와트인데요. 그것을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생산할 때 그 전력량을 연 13기가와트 시 정도를 생산할 때 한 1년에 1만 3천 톤 정도의 탄소 배출을 하는데요. 그 정도 결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태양에너지를 전류로 변환시키기 위해선 태양전지가 필요한데요. 대전의 한 대학교에선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실리콘 태양전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웨이퍼라고 하는 이렇게 얇게 만들어진 접시와 같은 그 소재를 물질을 이용해서 빛을 흡수하는데요. 이 페롭스카이 태양전지는 유리 같은 기판 위에다가 1마이크로 이하의 아주 얇은 그 막을 코팅을 해서 태양전지를 만듭니다. 기존에 이제 한 20% 수준의 그 태양전지 모듈에서 약 25% 수준의 모듈로 훨씬 높은 고효율 태양전지 모듈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접 회로를 만드는 얇은 규소판인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해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태양전지. 실리콘계 태양전지는 화합물 반도체보다 효율은 낮지만 제조 단가가 낮은 장점이 있어 태양광 발전용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이제 제작이 완료된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이 인공 태양광을 이용해서 효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태양전지에 쐬어준 다음에 이제 전류 전압 곡선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전류 전압 곡선을 찍으면은 이 태양전지의 특성상 이렇게 네모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전류값, 전압, 그리고 이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직사각형에 가깝게 나오는지 아닌지 보고 이 태양전지가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태양전지를 설치할 국토가 비좁다,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단위 면적당 단위율이 높아진다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확보를 위해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정책은 바로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 충청남도는 특히 미세먼지나 환경 오염이 없고 육지에서 멀어 소음과 전자파 피해도 없는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추진 중입니다. 2026년까지 보령과 태안, 당진, 3개 시군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설 예정. 2024년에는 상업 운전을 시작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과 시도로
대한민국 탄소 중립을 선도하고 있는 충청남도. 지난 9월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 전국 최초로 2050 탄소 중립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과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가운데 충남형 2050 탄소 중립 전략 방안 모색을 위해 큰 힘이 모아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탄소 중립 실행의 길 무엇일까요? 2050 충청형 탄소 중립을 실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그린 충남이라는 비전 아래 저희가 4가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가지 전략이라면 청정한 전환, 과감한 혁신, 참여형 사회, 선도적 기반, 요 4가지를 전략하에 그린 스마트 시티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준비된 충남과 열린 그런 마인드를 바탕으로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 혼자라도 실천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선제적인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 정책 추진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탄소 밀집 지역에서 친환경 에너지의 중심으로 재발견된 곳, 그린시티 충남이 다시 활짝 피어납니다.